자, 일단 여러분들 요거 먼저 보셔야 돼요. 이 자아 효능감이라는 개념부터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아 효능감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일정 수준의 성취를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신념 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아 효능감이라는 말 자체를 영유아에다가 보통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성인에다가는 안 써요.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면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어떤 블록 쌓기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영유아한테 내가 만약에 이 블록 쌓기를 보여줘. 그럼 영유아가 그걸 똑같이 따라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영유아의 생각이 드는 게 자아 효능감이야. 그 애가 내가 쌓는 걸 보고 나도 할 수 있겠다 하고 막 해보는 거야. 그게 자아 효능감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좀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By noticing the relation이라고 되어 있어요. 관계에 주목함으로써. 자, 그러면 relation이 나왔으면 두 개가 나와야 돼요. 무엇과 무엇 사이의 관계냐면 여기까지를 썼어요. Between their own action and resultant external change. 두 가지를 썼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과 무엇 사이의 관계에 주목을 하냐면 그들의, 그럼 여기서 대열은 누구냐? 앞에 복수명사가 한 번도 안 나왔잖아요. 영유아를 받으셔야 돼요. 뒤에 있는 영유아. 영유아들의 자기 자신의 행동과 그리고 result의 형용사가 되겠죠. resultant. 이런 결과로서 발생하는 외부의 변화. 이 사이의 관계에 주목을 함으로써 영유아 인펀트들은 develop, 발달시킨다. 자아 효능감이라는 것을. 자, 그러면 제가 마침 문장을 시작할 때 블록 쌓기를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이렇게 바꿔서 설명할게요. 블록이 이미 쌓여져 있는 게 있어. 근데 내가 그거를 영유아 앞에서 발로 차서 무너뜨리는 거야. 그러면 영유아도 이걸 보고 나도 저렇게 발로 차면 저 블록이 쓰러지겠구나를 본인이 아는 거예요. 그러면 블록이 만약에 쌓여져 있는 기둥이 두 개였다면 내가 한 개를 발로 차서 부수고 걔한테 영유아한테 너도 해봐 이러면 영유아도 가서 발로 차는 거예요. 그게 이미 걔가 자아 효능감을 그 순간 발달시킨 거야. 내가 영유아 입장에서 내가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 결과로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겠구나를 본인 스스로가 판단을 하는 거죠. 이해됐죠? 그러면 이 셀프 이피케이시라고 부르는 자아 효능감에 대한 이 글에서 동격 컴마를 쓰고 설명을 한번 읽어볼게요. 일종의 자아 효능감이라는 것은 a sense, 일종의 인식이고 생각이다 해요. 센스는 여기서 감각보다는 인식으로 해석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동격 써줬고요. 어떤 인식이냐면 그들이, 영유아들이 are agent다라는 인식이에요. agent는 오늘은 주체자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자신이 주체이다. 무엇의 주체냐? The perceived change의 주체다라는 생각이라고 적어놨어요. perceive라는 단어 여러분들 인지하다, 인식하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직역을 하면 인지된 변화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 인지된 변화라는 건 내가 발로 차면 블록이 쓰러지겠지를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죠. 근데 그 변화의 주체, 그걸 버리는 주체가 나다 라는 생각이 자아 효능감이다 라고 지금은 적어 놓은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아 효능감에 대한 정의와 이런 설명을 진행했어요. 다음 볼게요. although부터 physical environment까지는 먼저 한번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although부터 environment까지 가보겠습니다. 비록 영유아들 입장에서 can notice, 알아차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알아차릴 수 있죠? 효과에 대해서 또는 결과에 대해서 알아차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자, 여러분 이펙트란 단어 원래 우리 효과라고 외우죠? 근데 무슨 뜻도 된다? 결과도 되는 거예요, 실제로. 자, 그러면 영유아 입장에선 무엇을 알아차릴 수도 있냐면 그들의 행동의 효과나 결과를 알아차릴 수도 있어요.
자, 오는 이렇게 해석하는 거 괜찮으시죠? 뭐뭐에 미치는 결과. 자신의 어떤 행동이 결국에는 physical environment라고 부르는 이 물리적 환경, 즉 주변이 될 텐데 이 주변의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영유아들은 알아차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문장을 보시면 it that을 체크를 해놨죠. it that 강조 구문입니다. it that 강조 구문. 자, it that 강조 구문인 것을 좀 빨리 알아차릴 수 있었던 이유는요. it that 사이를 보시면 전치사구가 들어가 있어요. 그쵸? 이런 경우에 가주어 진주어인 경우는 드물어요, 여러분들. 그쵸? it that 사이에 in early social interaction이라는 전치사구가 들어갔기 때문에 강조 구문인 건 좀 빨리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예전부터 얘기했지만 강조 구문, 이때 강조 구문의 해석의 시작은 that 뒤에부터라고 얘기했죠. 자,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유아들은 most readily, readily라는 단어 옛날부터 강추했던 단어였죠. easily 동의어로. 영유아들은 가장 쉽게 인지한다. 결과를, 그들의 행동의 결과를 가장 쉽게 인지한다. 바로 초기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의 의미를 조금만 판단을 해볼게요. 영유아 입장에서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이 주변 환경에 얼마든지 알아차릴 수 있는 건 맞아.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쉽게 알아차리는 건 그들의 이 아주 초기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제 초기 사회적 상호작용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그 사람과 같이 지내면서 느낀다. 뭐 이런 정도로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 혼자 있을 때보다. 자, 그러면 그에 대한 내용을 한번 이어서 보면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뭘 갖고 있다? 지각의 또는 감각상의 perceptual이라는 단어, 어려운 단어 나왔고요. 감각상의 특징이라는 것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people have의 people은 여러분들 아이가 아닌 성인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괜찮아요. 아이가 아닌 성인. 자, 성인의 입장에서 성인은 감각상의 특징을 갖는데 관계대명사 that을 써줬고요. 주관대고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가 좀 중요해요. 어른은 뭘 갖고 있냐면 virtually 사실상 assure를 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assure 무엇을 확실하게 하다는 뜻이죠. 자, 무엇을 확실하게 하는? 대절이하를 확실하게 하는. 바로 이 영유아가 will orient toward를 하게 확실하게 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orient toward는 여러분 어디 쪽으로 몸을 향하다라는 뜻이죠. 그럼 영유아가 누구를 향하게 할? 그들 쪽으로 향하게 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세하게 좀 간단하게 풀면 성인 입장에선 어떤 감각상의 특징을 갖고 있냐면 영유아가 자기들을 바라보게 할 만한 특징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밑에다 써놓은 게 이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아이들은 사람, 즉 성인을 호기심의 대상으로 여기기에 쳐다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영유아의 시선을 끌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영유아들을 놓고서 하는 게 뭐예요? 그 우르르 깍꿍 이지랄을 한다든지 웃긴 표정을 짓는다든지 뭐 아니면 박수를 쳐서 쳐다보게 만든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냥 그 내용이에요. 그게. 오케이? 그럼 이제 볼까요? 성인들은 일부러 여기서부터 푸는 거예요. 이렇게. 성인들은 뭘 가지고 있다? Visually contrasting and moving face를 갖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유아 입장에서 봤을 때 성인은 but visually 시각적으로 상당히 자기와는 contrasting 구별되는 그리고 움직이는 그런 얼굴을 갖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유아 입장에서 어른의 얼굴을 보면은 너무나도 시각적으로 구별되고 그리고 너무나도 막 역동적인 그런 얼굴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컨트래스팅은 여러분들 원래 그 대조되는 이란 뜻이 원래 있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distinguishing이나
distinct와 같이 아주 구별되고 뚜렷한이라는 의미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moving이라는 단어, 얼굴이 당연히 움직이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일종의 역동적인이라고 써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moving에다가. 그러면 이 moving과 반대말을 제가 적어놨죠. 매우 중요한 단어, static이라는 단어. 시험 문제 나오기 딱 좋죠. moving을 static으로 바꾸면 가장 대표적인 반이어 문제의 문맥 문제가 완성되는 거예요. 조용히 하세요. 다음요. 자, they. 계속해서 성인들입니다. 성인들은 만들어낸다. 소리를 만들죠. 박수를 치던지. 자, 그리고 어른 성인들은 뭘 제공한다? 터치. 촉각을. 또는 그냥 터치라고 하셔도 돼요. 만지는 거예요. 애기 볼 귀여우니까 볼 만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성인은 무엇을 가지고 있죠? 영유아 입장에선 상당히 흥미로운 향기를 갖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interesting과 interested 문제는 워낙 많이 나오는 거니까 잘 골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 잘 못 외우시는 분들은 뭐라고 했어요? 수식의 대상이 지금처럼 사물일 때는 보통 ing와 짝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영유아 입장에선 어른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신기한 대상인 거야. 자, 추가적으로 이런 어른들, 성인들은요, engage with는 너무 많이 나오는 뜻이죠. 누구누구와 관계를 맺다. 영유아들과 관계를 맺는다. 서로 이렇게 잘 지내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어떤 식으로 영유아와 좋은 관계를 쌓냐면 by exaggerating 함으로써요. 오랜만에 나왔죠? exaggerate, 과장하다라는 뜻. 무엇을 과장하죠? their, 성인들의, 그들의 facial expression, 웃긴 표정 짓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면 아이가 막 때려. 그러면 안 아프잖아. 근데 존나 아픈 척 하는 거. 뭔지 아시죠? 그러면서 왜 때려? 막 이렇게 하면서 애기랑 놀아주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 by ing의 병렬이니까 잘 맞춰주셔야겠죠? 괜찮으세요? 그리고 또 뭐 함으로써? 단어는 좀 어려워요. inflect라는 단어. 기존에 알고 있던 사람이 아마 없을 겁니다. inflect라는 단어는요, 원래는 그 굴절시키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무엇을 굴절시키냐? 그들의 목소리를 굴절시킨다고 되어 있죠? 근데 그 말은 그냥 목소리를 약간 웃기게 내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목소리를 그래서 조절함으로써로 해석을 하시면 또 괜찮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절하다라는 영단어는 하나 적어놨습니다. regulate. 혹시나 바뀐다면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in ways까지 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식들로. 이 in ways는 여러분들 exaggerating과 inflecting에 다 걸리는 거예요. 표정을 과장하고 목소리를 조절한다고 했죠? in ways, 여러 가지 방식으로. 어떤 방식이겠습니까? 관계대명사를 썼고요. 상당히 특이한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way 뒤에 여러분들 관계대명사가 잘 안 나와요. 원래 관계부사가 많이 나오지. 오늘은 관계대명사기 때문에 뒤에가 불문이 맞고요. 그리고 위치로 바꿔 쓰셔도 되는 자리입니다. 그럼 어떤 방식이냐면 영유아들이 생각하는 방식. 뭐라고?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목적어가 비어있고 목적격 보어만 남은 문장이 되겠죠. 오형식에서 목적어가 날라간 불문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또 이 목적격 보호 자리에 있는 fascinating, 이 ing는 또 왜 ing를 썼냐? way가 수식의 대상인 거죠. 사물이 또 수식의 대상이기 때문에 fascinating이라는 매력적인이 좋죠. fascinated를 쓰면 매료된이 돼버리니까. 이미 시험 문제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런 쪽으로. 그래서 결국에는 이 얼굴 표정을 과장하고 목소리를 조절하는 것은 어차피 다 영유아가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좋습니다. 다음 보죠. 하지만 most importantly, 가장 중요하게는 그러한 antic들은요. 어이구, 단어는 매우 어렵습니다. antic이란 단어, 이러한 익살스러운 행동이라고 해석했습니다. antics. 이러한 익살스러운 행동들은요,
are responsive to 어디에 또 반응을 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껏 보였던 익살스러운 행동은 두 가지 정도였어요. 표정을 과장하거나 목소리를 조절했죠. 근데 이것을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부터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표정을 지었다? 근데 아기가 엄청 울어. 그럼 그 표정 계속해 말아? 그만해야겠죠. 여기서 말하는 반응이라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의 그런 익살스러운 행동은 영유아의 vocalization, 아이의 발성. 근데 여기서 말하는 발성의 의미는 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에 반응을 한다예요. 애가 우는데도 계속 그 표정을 지으면 이건 사이코패스죠. 영유아의 발성에도 반응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유아한테 가서 표정을 지었는데 영유아가 표정을 갑자기 찡그려. 그러면 facial expression이 되겠죠. 그게 영유아의 표정에도 반응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영유아가 여러분이 가서 웃긴 표정을 지었는데 갑자기 고개를 막 도리도리 쳐. 못 볼 걸 봤듯이. 영민이 얼굴 같은 걸 본 거야. 그러면서 제스처를 하는 거야. 그만해. 죽겠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그만해야겠죠. 이해됐나요? 여러 가지 영유아의 반응을 살펴보면서 여러분의 그런 행동도 거기에 반응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옛날에 제 사촌 동생이 저를 얼마나 좋아했는데.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people, 사람들은 계속 오늘의 사람은 성인으로 해석하셔도 좋습니다. 성인들은 bury라는 단어 오랜만에 또 이렇게 타동사로 써줬습니다. bury, 다양화시키다라는 뜻이죠. 동의어 옆에 적어놨고요. diversify. 그래서 이런 성인들은요 계속해서 다양화시키는 거예요. 뭐를요? the pace, 속도를. 그럼 이건 뭐냐면 아이한테 가서 뭔가 아이의 흥미를 끌만한 장난감을 막 흔들어. 근데 얘가 별로 관심이 없어. 자, 그럼 지금부터 풀파워로 흔드는 거야. 이해됐어요? 정신이 팔릴 수밖에 없게끔. 자, 그리고 이래도 안 봐? 이래도 안 봐? 그러면 이제 레벨, 수치나 수준을, 정도를 다양화시키겠죠. of their behavior니까 그들의 행동의 정도를 다양화시키는 거예요. 이래도 안 봐 네가? 그러면서 계속 뭔가를 어그로를 계속 끄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건 어디에 in responsive to 반응해서 한다? infant action, 영유아의 행동을 봐가면서 해야죠. 애가 싫어하면 그만하고 좋아하면 계속 해주는 거고, 요런 느낌 보시면 좋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이런 얘기를 되게 비슷한 흐름으로 쭉 왔는데 오늘의 맥락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영유아가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하냐예요. 절대 그걸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건 그건 거예요. 영유아는 이때 무슨 느낌을 받냐? 자아 효능감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상대가 하는 행동을 보고 내가 찡그리니까 그만하는구나. 이해됐어요? 이게 자아 효능감이에요. 이게 걔한테는 하나의 성취인 거야. 내가 웃으니까 이 사람이 그걸 계속 해주네? 거기서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가 있는 거야. 울면 아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다가는 아이가 이상해지는 거 알죠? 네. 울면 모든 게 해결된다라는 생각,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내가 이런 액션을 취하면 상대가 스탑 또는 고, 계속 하거나 멈추거나 이거를 보면서 내가 이거를 해낼 수 있구나. 나의 액션을 통해.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이들이 이 발달이 이 어렸을 때 이 성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걸 배워간다는 거예요.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그죠? 그래서 결론을 내려보면은 consequently, 결과적으로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써주고 싶었는데 안 써드렸는데 여러분 이 consequently라는 부사 말고 consequent까지만 쓰면 형용사잖아요. 이게 맨 위에 있던 이 resultant하고 바꿔 쓸 수 있는 걸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못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좀 옮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consequent와 이 resultant는 서로 동의어 관계니까 아까 조금 말해드리고 싶었는데 끝나고 쓰려다가 나온 김에 말씀드리고 갑니다. 자, 그러면 뭐 다 적어두셨다면 다시 내려가서 마무리 지을게요. 자, consequently, 결과적으로 이 어렸을 때 이 social interaction, 그래서 이 초기 사회적 상호작용, 너무 어려운 말이니까 옆에 써놓은 거예요. 어른들이 아이한테 가서 막 까꿍하는 이런 것이 provide, 제공한다. 뭐를?
컨텍스트, 일종의 하나의 맥락을 제공을 해주는데 where 써주면서 이 맥락이 뭐냐면 영유아들이 can easily notice니까 정말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맥락이야. 뭐를 알아차릴 수 있다? 이런 영유아들이 본인의 행동의 결과나 효과를 알아차릴 수 있는 이 맥락을 제공을 해주는 거다. 이 초기 사회적 상호작용이.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정리를 해보면 애들 입장에서 어른들이 자기를 너무 예뻐해서 하는 여러 가지 행동이나 소리나 터치가 좋으면 웃고 싫으면 울겠죠? 그래서 그에 대한 하나의 연쇄 반응으로서 어른은 하던 행위를 계속할지 중단할지 이걸 통해 역류하는 자아 효능감. 나에게 뭔가 이거 상대방의 행동을 좌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구나. 그런 것을 발달을 시킨다. 이해됐죠? 네, 이렇게 하고도 못 알아들으면 문제가 있겠죠? 네, 좋습니다.